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셨을 때 좀 소회가 어떠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00일 지났지만 제 개인적인 감각으로는 한 200일 내지 300일 지난 것 같습니다. 일들이 워낙 많아서 네.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썼고 새벽부터 밤까지 거의 뭐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워낙 이제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100일을 지나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부산에 산적한 현안들,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그 광역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부울경 특별자치연합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광역적 사무를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제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부울경이 함께해서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또 역할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정하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직원들이 파견이 돼서 지금 그 기구가 만들어졌거든요. 준비단이 만들어졌고 내년에는 그것이 정식 이제 조직이 될 텐데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그 김경수 지사나 송철호 시장하고도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앞으로 이 동남권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동사업 발굴이나 또 협력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단순히 동남권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뭐 전라권 그리고 뭐 강원권, 경북권 다들 이렇게 좀 통합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남권의 부울경의 이런 단합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돋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행정 통합을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좀 막혀 있는 상태고 예. 우리는 낮은 단계의 통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의 통합으로 가자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낮은 단계의 통합을 먼저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이 전략적으로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에만 이제 발전축이 생겨 있는 상황이고 남부권에는 아직 발전축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차제의 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수도권 못지않게 남부권에서도 새로운 발전축이 생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 또 부산시가 또 하나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세계 박람회입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국제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도 제출을 했고 또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그 유치위원회도 발족을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과정들, 절차들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023년 초에 아마 유치박람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희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 계획서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부산의 이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기도 끌어올려야 되고 네. 이번에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로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이 등록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서 이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그 중요한 행사고 경제적 가치로만 보더라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네네. 한 5천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6개월간 이루어지는 행사고 또 각 국가가 자신의 최신 기술과 최고의 건축 그 미학을 가지고 국가관들을 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엑스포 유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경사이자 부산에서는 현안들을 모두 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북한 네. 재개발이라든지 또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이런 어떤 공간을 새롭게 이용하는 계기도 되고 또 교통망의 확충이라든지 소위 트라이포트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충하는 계기도 되고 저는 더 욕심을 내서 이제 어반 루프와 같은 네.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계기로 이 엑스포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그 개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부산을 황골탈퇴시킬 수 있는 그리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네. 또 문화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또 문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사 하나가 아니라 부산의 모든 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군요. 그렇죠. 기폭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공약으로 15분 도시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일단 15분 도시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지금 어디까지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의 삶은 쾌적한 삶이 돼야 되고 네, 환경 친화적인 삶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도시가 돼야 되고 그린 스마트 도시를 우리가 가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자기가 사는 주변에 없는 게 없는 그 상당히 자신의 삶의 터전이 좋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산을 전체를 보면은 한 60개 생활권역으로 나뉘는데 지금 동서 불균형 발전도 있고 남북 불균형 발전도 있고 이게 불균형 발전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 어떤 지역은 좀 어떤 요소들이 잘 돼 있고 어떤 지역은 어떤 요소들이 잘 못 돼 있고 이런 게 다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분 내에 직장, 주거, 그리고 문화, 또 복지, 육아,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촘촘하게 네,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 그 생활권역 내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네. 그리고 당장 시급하게 채워줘야 될 것과 시간을 두고 채워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부터 좀 하자는 거고 15분 도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게 그 부산에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네. 어린이 도서관이 단순히 그냥 애들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교육도 일어나고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학습 공간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어린이 도서관을 잘 지역마다 지어주는 게 저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린이 도서관 시설 같은 건 상당히 부족하다.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빨리 채워주고 네. 동별 하나씩 좀 채워주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부터 시급한 데부터 채워갈 겁니다.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또 많이 확충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그런 학습시설 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작은 공원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안에서 집어넣어야 될 시설이고 단순히 시설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를 함께 부여해야죠. 그래서 그 컨텐츠는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우리 ICT 기술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뭐 교통이든 치안이든 또 학습이든 또 건강 그 복지든 그런 어떤 스마트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학 협력의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오셨는데 대학과 산업 현장의 그런 협력을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이 돼 있죠. 예, 지금 이제 로드맵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중이고 네. 방향은 설정돼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기본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청년들이 몰려오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 그러려면은 이 대학과 기업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촉매제로서 지방정부가 역할을 하는, 네. 그걸 지산학 체제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산학 체제를 전면화해서 뭐 R&D나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취업이나 인력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게 여러 측면에서 산학협력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학 내에 여러 유휴부지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산업단지도 대학 내에 만들고 R&D 센터도 만들고 또 그 기업들이 직접 들어가서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체제도 만들고. 네. 그래서 대학이 이제는 대학의 아카데미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정말 사회와 이렇게 또 경제와 완전히 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이런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면적인 지산학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대학들이 위기가 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호응이 과거보다는 훨씬 좋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산의 또 예산적인 한계는 있지만 창의적인 지혜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전면적인 산학협력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부산시가 마중물을 붓고 또 이렇게 매개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베스핀 글로벌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도 우리가 유치를 하고, 바이오 파마시티라는 기업도 유치를 하고, 뭐 쿠팡도 유치하고 뭐 이렇게 계속 유치를 하잖아요. 예. 그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조건으로 가는 게 늘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을 같이 하는 거를 조건으로 걸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인재를 키워서 쓰겠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부산시 예산도 좀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그런 인재 양성 기관들이 곳곳에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삼성 사피도 생겼고,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바이오 파마시티도 하려고 그러고, 또 구글 캠퍼스도 생길 것이고요. 또 LG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IT 쪽의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속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문화 콘텐츠나 관광, 소위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관광, 마이스, 문화 콘텐츠, 법률 뭐 등등, 네. 이런 쪽에도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창출을 하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산시를 커피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 이 말씀도 좀 하셨어요.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항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커피가 95% 물동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5위권 내의 커피 소비 도시예요. 네. 소비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커피 산업은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관광과 문화와 또 결합이 될 수 있는 게 커피고, 그래서 부산에 커피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 R&D 센터도 들어오고, 또 부산에는 모모스 커피 같은 우리 부산 향토 브랜드도 있고, 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산 출신의 그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 도시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대학
학과도 2개 정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커피 산업 단지를 그 만들어서 거기에 커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는 그리고 그와 함께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마침 영도 부스트벨트 지역이 네네. 그런 것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과 또 땅과 또 아름다움과 하여튼 이미 또 커피 축제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커피 산업 육성을 집중화하려고 합니다. 네.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취임 당시부터 미래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뭐 100일이 지났지만은 10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1년 그리고 부산의 미래 10년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정책들이 중요할 텐데 미래 부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먼저 미래로라는 게 우리 그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린 스마트 도시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그린이라는 거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후변화 시대에 부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들을 부산이 그 선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기획도, 야심찬 기획도 포함하는 겁니다. 네. 또 이 그린 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기술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그 기술이 바로 스마트 기술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정책도 에너지 정책이지만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렇게 그 탄소 중립형 에너지를 우리가 하는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린과 관련된 각종 산업, 그게 수소 산업이 됐든 또 여러 가지 리사이클링 그 시스템과 관련된 산업이 됐든 다양한 그 그린 도시 또는 그린 국가를 향한 전략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부산이 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도시로 간다는 것은 부산이 ICT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부산이 그런 쪽에 선도적인 그 산업을 끌어오고 선도적인 기술을 도시 생활에 가장 잘 활용하는 네. 그런 도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15분 도시가 됐든 아니면 에코델타 시티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건데 또 북항도 앞으로 스마트 시티로 개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 전체를 곳곳에 스마트 시티, 즉 AI와 ICT 기술이 적극적으로 채택된 그런 도시로 우리가 지향을 해나가야 되고 그 속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취임 100일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앞으로 또 남은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그 새로운 부산을 위한 주춧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춧돌을 놓고 이제는 기둥을 대들보를 놓고 또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씌워야 이 집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지난 100일 동안 분명히 가능성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 2030년쯤에는 엑스포도 열릴 뿐 아니라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 허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하고도 소통하고 계신데 앞으로 시민들의 정책 제언들 또 시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